네, 다음에 DNA에서 일하고 계시는 윤진영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윤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보시면 저보다 일본에서 직장 연차라든지 엄청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연사를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직장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는 신입으로 들어와서 하는 이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약간 남아있기한 이야기를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 생활은 이제 10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 이제 일본어 학교에 들어와서 일본어를 배우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도쿄 공과대학교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신입으로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DNA라는 인터넷 기업에서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요. 취미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취미가 아닌 것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신입으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가 크루스라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패스트 패션 이제 쇼핑몰이 이제 쇼프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바일 게임 이제 스마트폰 게임 이제 엘리멘탈 스토리 같은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크루스 들어간 이유는 사실 여러 회사들을 보고 여러 회사들에 이제 내정을 받기로 했었는데 예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나 좋아했었고 가장 제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게임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 크루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엘리멘탈 스토리라는 퍼즐 RPG 게임하고요. 그 뒤에 운이 좋아서 신입으로 들어간 지 이제 6개월 만에 라그나 브레이크 사가라는 이제 브라우저 게임인데 PC 브라우저 게임인데 이쪽에 이제 메인 엔지니어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라그나 브레이크 사가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이제 메인 엔지니어로 들어갈 때 사실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연 하나의 프로젝트의 이제 메인 엔지니어로서 프로젝트를 잘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설명해드릴 이제 목표 설정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목표 설정 때문에 그 보직 변경하는 데 있어서 큰 불안감 없이 그 보직을 변경을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루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사실 이제 환경적인 문제, 주변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전직하려고 이제 전직 활동을 하던 차에 이제 DNA라는 회사에 이제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이제 팀이 있어요. 이제 그 팀에 있는 이제 프로듀서 분이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마침 그때 당시 트렌드가 이제 모바일 스트리밍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도 그렇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TV에 막 준비하는 차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이제 모바일로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새로운 트렌드에 나도 한번 그 물결에 한번 올라타서 움직여보자 하는 것도 있었고 마침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한국에서도 이제 운영을 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뭔가 커밋을 해보고 싶다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오늘 이제 유학생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학생분들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손 잠깐 들어줘 주시겠어요? 두 분. 이제 제가 이제 일본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신입으로 일본 기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했었는지, 제가 이제 면접에서, 신입 면접에서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새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학생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요거예요. 한국보다 취업이 쉬워요?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듣는데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듣는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한국보다 취업은 쉽긴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아마 그 일본 대학생 졸업한 뒤 이제 취업한 이제 퍼센테이지가 80% 좀 넘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 이제 기업들이 신입들을 많이 뽑는 환경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일본 대학생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의지가 약간 적다 보니까 다른 이제 해외의 이제 인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취업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80% 취업하는 이제 취업생들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회사, 자기가 원하는 업계에 취업을 하느냐,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취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제가 취업 활동했을 때는 3학년 이제 여름 방학 들어갔을 때부터 취업 활동 시작했어요. 지금은 약간 그 취업 활동 시기가 늦어져서 한 3월달 4학년의 3월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3학년 이제 후반기부터 취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하는 거는 이제 4학년 들어와서 이제 1월달, 2월달 이쯤부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이제 신입 면접을 시작하고 나서 신입들 실적으로 뽑는다 이제 면접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안에 회사에서 원하는 그 신입 TO의 30% 40%를 이미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달 만에 30% 40% 채워지는데, 이 30% 40%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 하나만 붙었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뭐 3개, 많게는 4개, 5개 있는 회사들의 내정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나는 이제 어떤 회사를 갈까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30% 40%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 남은 이제 5명을 뽑는다는데 1명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4명 남았는데, 이 4명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뽑는 사람은 1명인데 TO는 5개 TO, 6개 TO가 한꺼번에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취업 발표했을 때 같이 이제 면접하고 이제 내정 같은 애들한테 한번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얘네들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처럼 이미 2학년, 1학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취업 활동을 들어갔던 애들이라는 거죠. 보통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회사 인턴들을 엄청 뽑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은 이미 기업들은 그 인턴을 통해서 자기네들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학생 때부터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IT 기업의 대기업들 보면은 인턴생으로 활약했던 애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회사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일본에서 취업 활동할 때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이제 많은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통해서 그 회사를 알아놓고 그 회사의 끈이라고 해야 되겠든 그런데 하여튼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취업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인만큼 일본인스럽게, 그리고 외국인처럼 외국인답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일본 기업들이 일본인하고 외국인하고 났을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 회사에서 적응력, 봤을 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 그 문화권에서 일본어를 쓰고 했던 일본인들이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회사 내에 적응하는 것도 사실상 그 외국인에 비해서는 수월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국 유학생분들도 일본인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본인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면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처럼 외국인답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러면 왜 외국인을 뽑느냐? 일본인 뽑으면 될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을 뽑는 이유는 신입으로 외국인 뽑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인들만 있는 회사 같으면은 일본인들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든지 회사의 모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방향이 어느 정도의 그 큰 틀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인들과 다른 사고를 가진, 다른 경험을 가진 외국인들이 그 회사 안에서 자극을 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뭐 환경, 새로운 이제 아이템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외국인들을 뽑는 것 같으니, 이 외국인처럼 외국인답게 나는 일본인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뛰어난데, 다만 외국인이니까는 너네들의 생각과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룹 면접 그리고 개인 면접에서 제가 면접할 때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신졸, 그룹, 단독 면접의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열정, 협동, 그리고 증명. 이게 뭐냐면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약간 틀리게 신입을 뽑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업무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 내에서 그 신입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와서 이제 신입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신입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신입의 그 파워, 에너지를 회사에 쏟을 수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런 파워와 열정을 쏟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과 잘 이제 협동해서 주변과 잘 이제 같이 하나의 원이 돼서 그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신입들이 면접이나 이럴 때 나는 열정이 뛰어나요. 나는 그 에너지가 엄청 많고요. 막 주변 사람들이랑 다 잘 어울려 살 수 있어요. 말로만 하면은 면접관들이 그래? 그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라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열정과 열정과 협동이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 이후에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그거를 증명하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명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열정이라든지 그 자신의 이제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이에 대한 원만한 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거를 잘 보여준다면은 일본 회사의 인사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들 원하는 인재의 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신입 취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목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신입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이제 회사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의 목표는 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기서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가셔서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인생 목표라든지 목표 같은 거 설정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학생 때는 인생 목표, 자신의 목표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시간은 부족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매년 목표는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졌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딱 이제 2,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 이제 회사원이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그럴 것 같아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생보다는 우리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제일 잘 지켜 나가야 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설정해둔 이제 인생 목표에 대한 것인데 사실 약간 보여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약간 꿈 같은 이야기고 약간 유치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서 근데 약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면 인생 목표 학교 설립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이 인생 목표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에서 빌리는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뭔가 주변 환경에 있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 주변에서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걸 보고 언젠가 한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애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생 목표 고등학교 때 세웠던 인생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세웠던 인생 목표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저의 인생 목표, 각 이제 몇 년 후에 대한 인생 목표고 왼쪽은 제 개인으로서의 인생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그 목표라는 게 많이들 이제 목표 설정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인생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꿈 같은 목표 그리고 두루뭉실한 목표를 설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리다 보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100% 달성하기에는 지금 우리 현재 자기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100%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인 그 목표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난이도랑을 봤을 때 현실적인 목표가 5라는 난이도였으면은 5라는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3, 4 이 부분에서 그만두는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이라는 난이도에 약간 꿈 같은 난이도를 설정하고 거기에 그걸 보고 달리다 보면은 10은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6, 7, 많으면 8, 9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꿈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년 후 메인 엔지니어 연봉 500만 원 이상이 적혀 있는데요. 약간 자랑 같긴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회사 들어서 6개월 만에 3년 후에 목표 메인 엔지니어를 이미 달성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연봉 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3년 후는 아직 안 됐지만 이미 그 이상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그 하나의 그 큰 목표를 두고 거기에 그 목표에 대한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수단을 하나씩 클리어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큰 기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빨리빨리 그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3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목표는 사실상 너무 꿈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매년 연초에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그 해당 연도의 목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요. 올해의 목표 단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 수단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3년 후, 5년 후 이런 큰 목표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내가 달성해야 되는 작은 목표라는 것을 올해의 목표 단어라는 것으로 설정해서 그 매년 그 클리어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3년 후, 5년 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밋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올해 목표 단어로 설정한 것은 그로스 해킹, 그로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 조금 다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5년 후 사내 탑 서비스 리드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이 서비스 리드 엔지니어라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뭐 KPI라든지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서비스 유저에 대한 리텐션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서비스를 나가는 데 있어서 메인 엔지니어로서의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크로스 해킹, 크로스 엔지니어링 그 단어를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는 이거를 중심적으로 공부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 수단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업계 이벤트 참가, 매주 한 번 이상 트렌드 뉴스 체크라고 있는데 크로스 해킹, 크로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 중 하나가 트렌드 어널라이징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업계 이벤트를 참가하면서 요새 업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새 그 트렌드 뉴스들 보면서 요새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어떤 그 IT 트렌드라든지 업계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반적인 어느 게 가장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공부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이제 엔지니어로서 게임에 대한 개발만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DNA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유저들이 어떤 하나의 자그마한 변화에 있어서도 뭔가 그 서비스 전체의 서비스 KPI 2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거기서 막 욕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붕붕 기분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BJ가 되어서 방송을 해보면서 유저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직접 이제 경험을 하면서 유저 리텐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달성 수단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로스 해킹, 크로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어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 이제 마치다 보면은 크로스 해킹, 크로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100% 알기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을 매년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이게 그 전직, 이직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됐냐면요. 사실 이직, 보직 변경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과연 이거를 지금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될 시기인가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이제 큰 목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큰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은 이직하고 보직 변경할 때 내가 이 이직과 이 보직 변경을 통해서 이 3년 뒤에, 5년 뒤에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회사로 옮기는 게 내 자신의 그 목표 달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하나의 그 선택 기준, 하나의 큰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자신만이 가진 자신만의 그 목표를 설정을 잘 하셔서 이직, 보직 변경, 그리고 신입 취업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일본에 계신 한국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